네, 더 많은 주식 투자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국내 증시 이슈부터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번 주 흐름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동우 대표님, 보니까요, 이게 산타랠리가 온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파악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뭐 상승 분위기 지속 중에서 이제 숨고리 양상을 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방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성탄절과 연말 분위기에 한정된 수급 탓에 시장 이벤트도 좀 부재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한산해지며 다시 연초 랠리를 위한 장중 조정이 동반되면서 속도 조절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주도 업종의 연속성 부재 속에서 매수는 이제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만 단기적으로 좀 몰릴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연말이 되면 이제 윈도우 드레싱 기간과 패시브성 자금의 이동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겹치게 되고 시니어급의 펀드 매니저들이 빠르게 마무리를 하면서 큰 수급의 이동이 없어지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분위기는 이제 연초에는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과 다시 패시브성 자금의 변화, 그리고 연초에 이제 CES 2026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FOMC 회의를 거치면서 다시 우호적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천천히 숨고르기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모아갈 주도 업종 중에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주들 집중적으로 또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마지막 또 필살기 방송인 만큼 저희가 또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증시를 관통했던 아주 주요 이슈들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는 시간으로 살펴볼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보면 참 다사다난한 2025년이었던 것 같은데 먼저 코스피 4천 시대입니다. 2,400선에서 출발했죠. 그랬다가 이제 4,000선이라는 고지를 밟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에서도 수익률이 압도적이에요. 김영구 대표님의 올 한 해 이 대표적인 평가는 좀 어떻게 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계 일학. 네네. 사실 우리나라 최저점이 4월 달에 찍었던 2280포인트였는데요. 거기서부터 420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정확히 1920포인트가 급등을 했고 수익률로는 80%가 급등을 한 겁니다. 네네. 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25년 초반 1월서부터 4월 달까지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네.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건데 미국 증시가 지금 한 34% 정도 올랐고요. 중국 증시가 한 32%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80% 올랐으니까 전 세계 증시에서 단연 탑, 좀 초대박을 터뜨렸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줄 수 있겠습니다. 올해 뜨겁게 시장을 달궜었던 이슈 그 단어 중에 관세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트럼프 상호 관세 정말 시장을 뒤흔든 그런 또 이슈였는데 김준 대표님 지난 4월 2일경이었죠. 네.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또 휘몰아쳤잖아요.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복귀를 해볼까요? 예, 맞습니다. 4월 2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선언은 올해 글로벌 증시를 가장 크게 흔든 아주 그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당시 나스닥이 마이너스 6%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단순히 이 관세율 수치 때문만 아니라 그 보편적 상호관세라는 예측 불가능한 패러다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중 고유 관세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이어지면서 미중 갈등이 극에 달했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5개월 만에 피해를 아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기 타결된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고 네. 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코스피가 약 한 달 만에 10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면서 4,000피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트럼프의 그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별 차별화라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도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적응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일단 뭐 관세 여파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충격파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또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유의할 필요는 있다는 점 상기를 시켜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 생각이 듭니다. 허인남 대표님은 어떠세요? 관세 앞으로는 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보시는지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을 우리가 확인이 좀 필요하겠는데 우선 이제 그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이제 관세 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연방 법원을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 3분기 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연이율 4.3%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23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고치 수치이고 시장 전망치인 3.2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는 정반대로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9월 기준 미국 실업률이 4.4%로 최근 4년 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복귀 후에 이런 일자리가 5만 4천여 개 정도 감소한 흐름입니다. 역시 이는 그 원자재와 부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에는 관세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무역 규제 조치의 성격인지 아니면 세금 부과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그 연방 법원의 이제 판단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 정부의 패소가 된다면 이제 관세 철회 및 환급 발생으로 일단은 단기 불확실성 후에 전체적인 증시에서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거고 또 반대로 또 미국 행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도 우리가 한 번 더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런 단기적인 이제 시장 조정보다는 장기적인 이제 잠재적 리스크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시장의 주요 키워드 또 관세에 이어서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AI일 겁니다. 연초에는 딥시크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요. 이후에는 또 AI 거품론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자, 이동우 대표님, 딥시크의 돌풍 그리고 AI의 거품론 관련된 이 이슈들은 저희가 어떻게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일단 딥시크 논란도 그리고 AI 거품론도 AI 산업 발전과 이제 확산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산업이 이제 호황에 진입을 하면서 한 기업의 독점만으로는 이제 추후에 이제 확산을 하는 데는 좀 불가한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AI 산업 역시 엔비디아에 이어서 빅테크 기업과 중국의 딥시크 배포가 AI 산업 확산에는 훨씬 도움이 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 AI 거품론도 AI 성장은 확실한 부분이지만 AI의 돈을 태우는 속도가 문제로 제기된 점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년 새에 증설된 데이터 센터가 과거 5년치 투자 규모를 훨씬 넘었고 기업들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인프라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비 회수 속도보다 투자 속도가 훨씬 더 앞서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뭐 최근 속도 조절과 함께 실적 펀더멘털이 빠르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 더 빠르게 증가했던 투자 속도와 만나게 되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러면 다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결국 이제 이번 실적 발표 때마다 변곡점을 만들며 또다시 해소해 나가는 과정들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AI 거품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코스피의 랠리를 이끌었었던 주역 바로 4,200선을 밟게 한 주인공은 AI 반도체의 투톱일 겁니다. 코스피 4,200 돌파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김영구 대표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의 질주를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여야 진짜 될까요? 쌍두마차의 그 눈부신 질주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쌍두마차, 같아요. 네. 반도체 투톱의 비상은 그야말로 대단하다라는 그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였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우리 증시 4,000포인트 돌파를 이끈 쌍두마차로 해석이 됩니다. 반도체 업계의 선두주자들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섹터들도 다 따라올 수 있었던 그런 개념이고요. 이 두 종목의 합산 시가가 1,000조 원을 돌파하는 쾌거까지도 네네.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미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대박 실적을 이뤄냈던 시총 2위 하이닉스의 진짜 주가 상승률도 엄청났고요. 그랬죠. 올해 20만 원이었었는데 20만 원짜리가 60만 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보였고요. 이 두 종목의 눈부신 성과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더 밝게 해줄 거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에 약간 뒤쳐져 있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가 살아야 삼성이 산다 이렇게 네. 외치면서 슬로건까지 외치면서 그 대대적 조직 개편을 했거든요. 근데 1년도 채 안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 삼성전자까지도 HBM4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26년은 D램, 랜드까지 포함해서 HBM까지 모두 다 슈퍼사이클을 올라타면서 시장 규모를 한 단계 사이즈 업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과 은 가격의 사상 최고치 경신들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연말까지도 사상 최고치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진 대표님, 귀금속 쪽 이런 랠리는 저희가 뭐 이제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다 보십니까? 예, 올해 그 시장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을 관통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단연 그 에브리싱 랠리였고요. 에브리싱 랠리. 예,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중심에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값이 현재 한도 내 100만 원 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초 대비 약 78%나 급등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는 것은요. 단순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넘어서 구조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요 배경으로는요. 첫 번째,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계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가 4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대안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비하는 등의 이유로 금 매수세를 확대한 것이 또 되겠습니다. 은 또한 그 산업용 수요와 투자 수요가 겹치면서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뭐 아직 안 늦었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특히 그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안전자산을 넘어서요, 인플레이션의 해지와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필수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내년에도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그 비중 확대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닥의 소회입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면서 질주할 때 코스닥의 상승률은 거의 반토막 수준을 보였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또 많이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정부의 활성화 방안 등이 있지만 어떨까요? 과연 뭐 약발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많은 분들이 제기하십니다. 이동우 대표님 시각은 어떠십니까? 뭐 단기적으로 1, 2개월 정도의 약발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2010년 이후에 두 번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언급 뒤에 2개월 가량의 이제 코스닥 위주의 상승세는 좀 두드러진 편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이제 증시 부양 의지가 다른 정권보다도 확실히 강한 면들이 있어서 뒤처질 듯 하면 계속 강세를 이어간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연초에는 이제 정책 언급과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CES 2026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등 코스닥의 유리한 업종인 바이오나 뭐 테마주성의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정도는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밸류업 공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바라거나 정부의 부실 기업 퇴출 강도를 높이게 된다면 더 건전한 코스닥, 현재 이제 코스닥의 이제 1,000포인트를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라 1,500포인트나 2,000포인트를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환율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또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부와 외환 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뭐 비상계엄의 연초 수준까지 원달러 환율 지금 치솟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영구 대표님,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가장 또 내년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시장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막아야죠. 막아야 된다. 올해 외환 네. 시장은 연평균 환율이 외환 위기 이후에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최근 정부가 이 같은 고환율 추세를 갖다가 꺾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연말 환율 종가를 최대한 방어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이어지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그 24년 말 결산 환율이 1,472원이었어요. 72원. 예, 네. 그보다 높아지면 시장에 미칠 충격은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연말 그 환율 종가는 달러에 민감한 기업들이나 또는 금융기관, 부채 비율 등의 그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의 그 환율과 물가의 방향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총력전을 펼치는 것인데 따라서 이 국민연금이나 하는 외환 스와프를 활용해서 대규모 환해지에 나설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12월 말 들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1,470원 이하권으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50원 정도 전후 이 정도에서 네네.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짧게 업종별 전략까지 묶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진 대표님, 지금 뭐 산업군 전반적으로 환율과 연관된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선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환율이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무래도 업종별로 보면 좀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모습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은 이제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수출주들입니다. 수출주, 자동차 네.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거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피해 보는 중에서 보는 업종들은 뭐 항공이라든지 또 철강, 부품 업종 등 이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수출 업종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이제 환율과 크게 상관없이 내년에도 HBM뿐만 아니라 뭐 디램이라든지 랜드 등 이 전반적인 호황이 예상되는 이 반도체 업종에 좀 집중해 보시라고 이렇게 시각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외환시장 동향까지 정리해 보면서 2025년 증시를 관통했었던 뜨거운 이슈들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을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같이 전달드립니다.